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삶의 질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017년도 조사하면 삶의 질 지수가 29위거든요. 우리가 기생충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용어가 된 반지하, 우리 주거 인권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세먼지 농도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터키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도 SDGs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요? 보통은 연간 보고서를 기업들이 만들죠. 근데 거기에는 재무 정보, 경영 정보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이 실제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고 또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기를 원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간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 보고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이것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담아야 됩니다. 그 기업이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관계자가 보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표준 관점이고요. 해당 기업의 전략적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이 환경,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엔과 관련된 기관인 GRI에서 GRI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상품, 제품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작업 환경, 노동 환경, 거버넌스, 지역사회 이런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덱스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담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은 각 기업마다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산업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핵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중대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중대성 평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것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보통 10개 내외의 주제를 선별해서요. 그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그 기업이 중대성 평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좀 다루면서요. 어떤 GRI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우리가 공개해야 된 것들을 인덱스들을 다양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맥되어서 담겨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관련되어서 한 가지 동향이 있습니다.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담는 것인데요. 본문 내용을 SDGs에 의해서 목차를 잡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맨 뒤에 우리 회사는 SDGs의 몇 번 목표를 관여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발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SDG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SDGs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DGs는 인류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유엔에 있는 193개국이 모두 합의해서 내놓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총 17개 목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 그 밑에 있는 169개의 세부 목표까지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체계입니다. 2015년도에 합의하고 2016년 1월부터 다 같이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요. 17개의 목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포용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균형 있는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 이런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 그리고 빈곤 퇴치 이런 주제들이 17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SDGs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공신력과 상징성입니다.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SDGs만큼 공신력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193개 국가기관만이 아니고요. 민간단체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포괄성과 구체성입니다. 17개 주제 169개의 세부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부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232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 232개의 지표 단위까지 가면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주제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발굴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232개의 세부 지표를 보게 된다면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32개의 지표별로 유엔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지표가 다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11번의 지속가능성 도시다라고 한다면 총 15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슬럼 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 이것만이 좀 지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지표에 대해서 어느 지역과 어느 국가에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유엔에서 공개하는 이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이 SDGs에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OECD 국가인데 우리는 이미 SDGs의 이런 내용과 많이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삶의 질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017년도에 조사하면 삶의 질 지수가 29위거든요. 우리가 기생충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용어가 된 반지하, 우리 주거 인권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세먼지 농도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터키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도 SDGs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상황에 맞는 지표가 2018년 12월에 개발됐다라는 겁니다. 보통 KSDGs라고 얘기를 하죠. 약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민간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학계, 시민들 다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17개 목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목표는 122개, 그리고 어떤 지표도 214개인데요. 이 214개 지표 중에서 57%가 한국 고유의 지표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고령화, 저출생, 그리고 남북 협력 이런 것들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14개 어떤 지표를 보게 된다면 그 기업들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다른 데서 헤매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회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SDGs가 이미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2019년도 9월 달에 유엔이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 속도만큼 이것을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17개 과제 중에서 그나마 3번 복지, 4번 교육,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 14번 해양자원보호, 15번 육상생태계 보호,
이 4개 부분은 지금까지 속도로는 거의 좀 해결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환경 관련된 주제가 빨간불이 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에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죠. 또 유네스코마저 탈퇴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가속도에 있는 실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기업도 SDGs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정 주제, 정부 힘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모두 다 힘을 쏟아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재활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매우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 역량을 활용하면 사회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속 가능한 도시 관련돼서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부 목표가 대중교통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500m, 정류장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인구수를 측정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500m 내에 들어와 있는 인구 비율이 98%입니다. 좀 매우 높죠? 그렇지만 나머지 2%가 어디에 주로 있냐면요. 읍면, 그리고 고령화된 인구, 60세 이상의 인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빅데이터 방식으로요. 어떤 노령인 거주지를 쭉 보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 같이 빅데이터 방식으로 돌려서 가장 최적화된 대중교통 노선을 만들고 그 새로운 노선을 갖다 투입을 하게 된다면 이 비율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쉽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미리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환경된 과제들이 빨간불이 많이 켜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역들이 기업들이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아젠다를 리딩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하게 된다면 보다 글로벌 주제를 본인들이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CSR, CSV, 또 SDG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CSR을 잘 실천하는 기업들은 아쉽게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파괴 비용을 외부화하지 않고 내부화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지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에서는 투표권이 4년 내지 5년마다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회적 가치 투표권은 일반 소비자 손에 매일매일 놓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녹색 소비 투표권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사회적 가치 시대가 훨씬 더 빨리 더욱더 폭넓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